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신입생 여러분들, 우리 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학사주교 권서영이고요. 우선 OT가 굉장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대신에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목차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공학과에서 적용되는 이수 영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신데 이제 제 설명 들으시면 하나씩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요. 요것만 지금 잘 들으셔도 졸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우선은 교양의 필수 과목 안내 드릴게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4학년 때까지 총 들으셔야 하는 교양 필수가 총 13학점입니다. 요거 다 들으셔야 졸업에 문제가 없으세요. 그 중에서도 1학기에 들으셔야 하는 거 노랗게 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몇 과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은 1학년 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2과목은 2학년 때부터 들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학교가 종교를 기반한 학교다 보니까 요런 이제 기독교로 치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과목인데요. 요거는 1학년에서 4학년 사이 언제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막 학기에는 여러분들 취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저는 보통 2학년 때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저희 편람표 상에는 1학년부터 들을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서 혼동이 없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 1학년으로 표기를 해 놓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교양 선택에서 보실게요. 조교님 교양 필수랑 교양 선택은 뭐가 다른 거죠? 이제 교양 필수는 교양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요. 교양 선택은 여러분들이 교양 선택으로 나와 있는 과목 중에 선택 말 그대로 골라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졸업하시려면 요 균형 교양이랑 이공기초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은 졸업하시기 전까지 각각 영역 1부터 5에서 최소 한 과목씩은 이수하셔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써놨죠? 교과목 이름이 요렇다는 게 아니라 영역의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6, 7, 8 영역은 자유롭게 수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과만의 이제 졸업 요건인데요. 다른 학과랑은 좀 달라요. 현재는 기초미적분학 1학기 때 열리는 기초미적분학을 들으셔야 되고요. 2학기 때 열리는 응용미적분을 들으셔야지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4영역에 있어요. 균형교양 4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전까지 여기 요거 4영역에서 들으셔야 하잖아요. 이전 학기까지는 20년도까지는 우리 이공기초 과목이 두 과목이 8영역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웠을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4영역으로 들어가서 4영역은 여러분들 굳이 신경 더 추가로 듣지 않으셔도 기초미적분, 응용미적분 하나씩 들으셔도 충분히 졸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기초미적분학에는 이번에 신청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이렇게 글씨 써놨잖아요. 요런 거는 제가 안 읽어드렸다고 넘겨보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리고 교양 선택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 학교 홈페이지 종합강의 시간표 보시고 여러분들 시간표 짜셨잖아요. 거기 상단의 왼쪽 보시면 영역이랑 분야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이게 1영역인지 2영역인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전공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계공학과 교육과정 편람이에요. 1학기, 2학기 열리는 수업들을 다 적어 놓은 이제 편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전공 필수 4과목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학점을 채우려고 전공 선택 과목을 들을 건데요. 무슨 일이 있으셔도 이거 4과목은 절대로 들으셔야 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어디 있는지 표시를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1학년 때 한 과목, 2학기요. 1학년 2학기 때 한 과목,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한 과목, 2학년 2학기 때 한 과목,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때 한 과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일반 선택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까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서 잘 보이셨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교양 설명을 해드렸죠. 교양 필수 과목 안내해드렸고요. 교양 선택에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교양 선택에서 균형 교양이 무엇인지 1에서 5영역 여러분 졸업시까지 들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일반 교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공기초 과목이 균형 교양 4영역에 있다는 걸 소개해드렸어요.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의 교양을 높이는 그냥 이제 전공이 아닌 그냥 일반 교양 과목이고요. 전공 과목이죠. 전공 필수 4과목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 교육과정 1람표 보여드렸어요. 전공 필수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하는 학점 내에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일반 선택은 과연 뭘까요? 일반 선택은 과연 뭘까요? 일반 선택은 다른 과 전공을 일반 선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나 경영학과 전공을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 소속 학생이기 때문에 탁과 전공은 전공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탁과 전공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편하시겠죠? 졸업 요건입니다. 졸업 요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시까지 채워야 하는 학점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학점에 대한 자세한 점수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앞에서는 과목 안내해드렸잖아요. 이젠 점수를 안내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졸업 요건에 필요한 상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학과 졸업 학점이랑 요건을 보실게요. 이 1번이 아니라 0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현재 3번이 없어졌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는 복수 전공도 안 할 거고 부전공도 안 할 거고 우리 학과 것만 듣고 우리 학과 전공으로만 졸업을 할 거예요. 다른 학과는 관심 없고 오로지 기계공학과만 관심이 있어요 하는 분들 자 보시면 일단 교양 필수 앞에서 13학점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교양 선택 균형 교양 1에서 5영역 하나씩 골라 들으시고요. 4영역에는 이공기초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요거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추가로 최소로 채워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 이제 교양 1에서 5영역까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양 선택
더 들으셔서 23학점을 채우세요. 그렇게 되면 최소 36학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소 교양은 요거랑 요거 더했을 때 36학점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교양은 최대로 46학점까지밖에 듣지 못해요. 이렇게까지밖에 못 들어요. 더 들으실 수는 있거든요. 뭐 수강 신청에 제한은 없는데 더 들으실 경우에는 졸업학점이 반영이 안 돼요. 요 말이거든요. 교양주의사항. 최대 학점 인정 범위를 초과한 교양 학점은 성적은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A를 맞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양을 48학점까지 들었어요. 이거 넘어갔죠? 교양 소개에서 넘어갔죠? 48학점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들은 2학점 있죠? 마지막에 들은 2학점이 A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 점수에는 반영이 돼요. 보통 이제 뭐 어느 대기업 들어가려면 뭐 내 최종 성적이 3.0은 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최종 성적에는 반영이 됩니다만 졸업 학점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막말로 아닙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가급적이면 46학점 이상 듣지 마세요. 그냥 절대 듣지 마시고 46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46까지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으로 듣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뭐 전공 필수 다 채우고 뭐 졸업학점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교양을 신청하는 건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근데 전공도 제대로 안 채우고 졸업학점도 제대로 안 채운 상황에서 듣고 싶은 교양 과목이 있어서 더 들게 되면 여러분들 정규학기가 8학기 총 4학년인데 그것 때문에 5학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교님 저 126 저 학점 다 채웠는데 왜 졸업이 안 돼요? 이상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추가 학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우리 모두 조심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A군 기계공학과에만 관심이 있고 기계공학과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거다는 A군의 상황이었어요. 교양을 설명을 드렸어요. 전공 점수는 전공 필수 아까 12학점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다음에 전공 선택은 최소 51학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 학점이 63학점이 필요하거든요. 전공은요 63학점 이상 들어도 학점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은 70을 들어도 되고 80을 들어도 되고 90을 들어도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졸업학점 126학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조교님 봅시다. 조교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양학점 46학점 다 들었어요. 그리고 63학점 전공도 다 채웠어요. 요거랑. 그런데 이거를 더 해봤자 109학점밖에 안 되는데 이 126학점이라고 하시면 나머지 몇 학점일까요? 15학점? 15학점에 관해서는 제가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약간 이런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이 15학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더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일반 선택 있죠? 탁과 전공 그걸 들으셔도 돼요. 전공이나 전공을 더 듣거나 일반 선택을 더 들어서 126학점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했죠? 만약에 A 친구 A 플러스가 있어요. A 친구는 조교님 저는 교양을 이렇게 해봅시다. 교양을 40학점밖에 안 듣고 전공을 63학점을 들었어요.
저는 졸업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졸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더해봤자 103학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A 플러스 학생은 전 교양도 범위 내로 인정에 들어가게 했고요. 전공도 최소 학점 커트라인을 맞췄어요. 그럼 이 A 플러스 친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23학점짜리의 추가 학점인데요. 이 추가 학점을 전공 선택으로 들으시던 탁과 전공, 그러니까 일반 선택을 들으시던 그거는 본인의 이제 마음입니다. 본인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기계공학과 전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A 플러스와 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겠죠? 우리 B라고 하면 너무 점수 같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꿉시다. 이름을 저는 철수예요. 철수가 있어요. 자, 전 철수예요. 철수는 기계공학과뿐만이 아니라 컴퓨터공학과까지 전공을 두 개를 하고 싶대요.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졸업장에 학사 학위가 두 개가 취득된 걸로 나가요. 컴퓨터공학과 학사, 기계공학과 학사 두 개가 취득된 걸로 나가거든요. 자, 그럼 이 학생은 졸업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교양은 똑같아요. 교양은 똑같으니까 패스. 그다음에 전공을 봅시다. 전공 필수는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공 필수는 채우시고, 그다음에 전공 필수를 포함해서 최대 42학점까지만 들으면 돼요. 기계공학과 전공을 42학점까지만 전공 필수 포함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36학점 이상을 최소 36학점을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점은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뭐 이건 덧셈 제가 안 해드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입생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요.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제가 질의 다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철수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캐릭터 뭐가 되지? 뭐 마스코트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요새 뭐 핫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영희로 하겠습니다. 영희. 자, 영희를 봅시다. 조교님, 저는 영희는 탁과를 복수 전공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부전공을 하고 싶어요. 부전공은 뭐냐면요. 학사 학위는 기계공학사 하나만 나가요. 근데 그거 플러스로 부가적으로 그냥 부전공 했다라고 이제 같이 졸업장에 써서 나가게 되거든 거거든요. 근데 취득한 학사 학위는 한 개인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부전공으로 요거를 했다라고 추가만 되는 거고요. 교양 점프하고요. 전공은 단일 전공이랑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점수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얘는 하나의 학과에 대한 학점을 21학점을 더 늘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영희가 교양은 46까지 채웠다 칩시다. 다 들었어요. 우리는 126학점 이상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교님, 저는 기계공학과 63학점을 성공리에 이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영학과 인터넷 강의가 좋아서 경영학과 수업만 들었더니 세상에 부전공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로 부전공을 굉장히 많이 신청하시고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부전공 요건을 충족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아니면 애초부터 부전공을 신청하시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신청하시고 조교님, 저는 그러면 46학점을 교양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전공 63학점 이상을 채웠어요. 컴퓨터공학 전공으로만 21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지우고 지웁시다. 자, 이 복수 전공하고 부전공의 가장 큰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학점적으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학점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부전공은 학사기가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복수 전공은 학사기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하려는 학과의 졸업 요건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점수뿐만이 아니라 졸업 요건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예로 듭시다. 조교님, 저는 기계공학과 전공 학생 맹구인데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에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맞춰야 하는 졸업 요건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점수로는 설명을 드렸죠. 점수로는 요렇게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영어 영문학과 재학생의 졸업 요건을 알아야 돼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우리 학과는 토익 80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졸업을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논문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맹구는 토익 800점도 맞춰야 되는 거고 영어 영문학과에 논문도 써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로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의 졸업 요건도 맞추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영어 영문학과의 졸업 요건이 토익 800에 논문 하나라고 논문 하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은요.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학과의 졸업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1학년 때는 당장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요건도 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감당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수 전공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부전공으로 내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생이 전공학점이 모자라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지금까지는 졸업 학점에 대해서 봤어요. 벌써 20분이요. 자, 학점을 봤어요. 이제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수와는 별개로 추가로 채워야 하는 사항. 일단 졸업 평점 평균 2.0입니다. 많지 않아요. 이걸 못 맞추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한 학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못 맞추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요. 이공기초 2과목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기초미적분학, 응용미적분학. 근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기별로 지도 교수님하고 2번 상담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실습은요, 원래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우리 코로나라서 현장 실습 나기도 힘들고 이제 다니다 보면 선배들한테 많이 듣겠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과 졸업 논문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전필에 있었어요. 요거잖아요. 전필 4학년 1학기 때 듣는 거. 이 과목을 이수하고 여기서 쓰는 보고서가요. 결과 보고서가요. 졸업 논문으로 대체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폐업순 디자인 이수하시고 졸업 논문까지 그 교과목 결과 보고서까지 제대로 만드시면 졸업 논문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졸업 논문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으나 졸업 논문을 쓰실 거면 지도 교수님하고 먼저 상담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1번 우리 졸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졸업 평점 평균 2.0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이공기초 두 과목 이수해야 되고요. 기초미적분, 응용미적분. 그다음에 3번 학기별로 두 번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총 16번을 하시게 됩니다. 1년에 학기가 2개예요. 근데 한 학기마다 2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 논문, 우리 캡스톤 디자인 이수로 대체가 되는 거죠. 졸업 논문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4개만 잘 챙겨주세요. 단 요거 심화 전공일 때, 복수 전공할 때는 이제 복수 전공 하신 학과가 졸업 논문, 졸업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시겠죠. 다음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졸업 이수분별 시간표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세요. 포털 사진에 들어가요. 요 루트로 하면은 요 루트로 들어가면 이수구분별 취득학점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재까지 이걸 조회하시는 기간까지 들은 학점, 졸업 학점, 그다음에 그 교과목에 대한 점수, 그 교과목이 어느 영역에 있는 건지, 교필에 있는 건지, 교선에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영역인지까지 다 나와요.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책임지도 교수 상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임용되고 있던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두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22년도에는 또 22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추가로 공지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온라인 상담 눌러주시면 돼요. 온라인 상담.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트윈 시스템에 들어가요. 여기 지도교수 상담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처음엔 대면 상담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온라인 상담으로 바꾸시고 상담자 검색해서 지도교수님으로 바꾸시고 내용 입력하시고 연락처 본인 이메일, 요거는 첨부 파일은 자율로 제출하시고 상담 신청하기 누르시면 끝이에요. 엄청 쉽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벌써 30분 달려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이거 원테이크로 녹음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봅시다. 수강 신청은 우리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이에요. 오전 10시부터 내일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월요일 5시까지 요 안에 정식 수강 신청 기간이고요. 요 수강 변경 기간, 이때 개강을 한 기간이거든요. 개강 이후 한 주 드립니다. 이 기간, 수강 신청 기간 그리고 수강 변경 기간 이후에는 절대 그러니까 추가 신청이나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강 신청 기간에 다 해놓으시고요. 우리 1학년 1학기니까 다 해놓으시고 수강 변경 기간에 웬만하면 바꾸지 맙시다. 하지만 폐강 과목에 대해서는 추가 기간이 있으니까요. 폐강 과목이 올라온 학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할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바꾸라고 연락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 확인해서 폐강 과목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방법입니다. 수강 신청 방법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 학생 누르고 수강 신청을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어차피 여기다가 로그인해도 똑같이 로그인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로그인하지 마시고 학번 먼저 검색해 두시고 비밀번호 앞자리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밀번호는 24일이죠. 오늘 들어가셔서 바꾸세요.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같이 같은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친구끼리 장난을 친 거예요. 나는 얘 학번도 알고 생일도 아니까 골탕 먹어 장난쳐야지 크크 그러고 친구가 잘 해놓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을 드랍해놨어요. 뺐단 얘기죠.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그 친구랑 절교하고 끝이에요. 피해는 본인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비밀번호는 변경을 해두세요. 아셨죠? 그래서 자 25일 금요일 날 10시가 땅 치면 땡 되자마자 학번 비밀번호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요. 쏜살같이 들어가요. 우리 학교는 원래는 클릭해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있죠? 요거 수강신청 빨리 하기 과목 번호랑 분반 요거 입력하시고 신청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돼요. 여기서 막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본인이 들으려고 했던 과목 시간표 짠 과목들 잘 이 수강 과목 번호랑 분반 잘 메모하시고 계셨다가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안 돼요. 복사 붙여넣기 안 되니까 잘 메모하고 계셨다가 열시 땡치고 들어가자마자 이거 다 두두두두 눌러가지고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과 번호랑 분반은 어디서 확인해요? 그리고 수강 제한은 어디서 확인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내를 드려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종합강의 시간표 있죠? 다들 그걸 보고 시간표를 짰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교과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수강 제한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요거 확인하셔서 교과 번호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빨리 하기로 수강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오시면 책자료도 나눠 드릴 텐데요. 이때 이 책자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졸업 학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학교 전화번호도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의사항 수강 제한이 있습니다. 수강 제한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우리과 1학년 과목 전공 과목들은 수강 제한을 걸어놨어요. 1학년들을 위해서 개설해 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우선권이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재수강을 목적으로 타 학년 학생들이 듣지 말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거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뭐 이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1학년 때부터 탁과 과목을 듣는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고요. 2학년, 3학년 때 이 내용은 2학년, 3학년 본인들 올라가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수강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원활한 수강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수강 신청을 다 했어요. 학점만큼 다 했는데 나는 뭐 교양으로 예를 들어 교양으로 뭐 무슨 과목이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의 이해라는 교양을 신청을 했어요. 수강 신청 기간에 정규 기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수강 신청 기간 저 앞으로 할게요. 수강 신청 기간에 영화의 이해라는 과목을 신청했는데 이제 개강을 하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강 변경 기간에 취소도 안 하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 수업 안 들어가야지. 그냥 뭐 안 들을 거니까 뭐 안 들어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빼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안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과목을 F를 받아요. F 과목은요, 여러분들 학점으로 인정이 안 돼요.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이수를 했다고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졸업 평점 평균에는 영향을 크게 줘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과목은 빨리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과목은 빼세요. 그냥 교양 같은 거. 그렇다고 필수, 전공 필수, 교양 필수 이런 거 빼시면 안 되고요. 알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F는 되도록이면 우리 받지 않기로 해요. 만약에 전공 필수 과목을 F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수강 신청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하지 마시고요. 학생 본인이 연락을 주세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쵸?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본인의 일은 본인이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내지 않고 내가 뭐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건데 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거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는 들으세요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안 들으시고 조교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저는 이제 좀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없겠죠? 가능하면 이제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학교 생활에서는 본인이 연락해 주시는 걸로.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학기별로 수강 신청이 가능한 학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10에서 19학점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22년도 1학기에 4.0 이상을 받아서 성적 우수자가 됐어요. 그러면 최대 22학점까지로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1.75 떨어져가지고 막 F가 막 받치야 F가. 그러면 15학점까지밖에 못 들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막 학기에도 엄청 빡빡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2년 22년도 1학기, 2학기, 23년도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1년에 한 학년씩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학기씩 이수하시는 거고요. 8학기면 여러분들 4학년 막학기입니다. 4학년 2학기라는 소리죠. 4학년 2학기가 되면 최소 5학점만 들을 수 있게 해줘요. 단 등록금은 전액입니다. 우리 9학기 5학년부터는 신청하시는 학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8학기까지는 똑같은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요점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8학기에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 준비도 한참 하고 있을 때고 하니까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 수강 신청 학점이 12학점이 아니라 5학점으로 줄게 돼요. 요 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의사항을 이것도 주의사항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재수강. 아까 그랬죠. F 맞으면 재수강이다. 재수강 꼭 해야 된다. 근데 이제 F가 아니라 F는 안 받았는데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D뿔 이하로 성적을 받았어요. D뿔 이하는 뭐냐면 D뿔, D, F 이거거든요. 요거 3점수 받은 교과목 중에 하나에서 그 교과목이 다음 학기에도 살아있을 때 재수강이 되는 겁니다. 다음 학기에 그 교과목이 사라지면 재수강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재수강 하셔봤자 A불 못 받고 B불밖에 못 받아요. 이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때 재수강이라고 안내가 돼요, 애초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학점 교류 학점 교류 OCU, SDU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점 교류를 갔을 때 인정해주는 학점의 범위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과목을 듣는 거예요. 소속은 기계공학과인데 내가 건대 과목이 듣고 싶어요. 그럼 건대 학점교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건 이제 우리 학과 학사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한성대 학점교류가 올랐어요. 그럼 한성대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금액이 나가요. 우리 등록금 짱 많이 내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은 좀 속상하죠. 그리고 OCU는 유료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강인데요. 돈을 더 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리고 SDU는 우리 SDU도 OCU랑 약간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표 편성 현황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지금 주의사항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표 편성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표를 짜셔야 하냐? 요런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2년도 1학기 이번 수강 신청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과목들이에요. 교과 번호랑 분반 다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요거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엄청 잘 보이죠? 좋아요. 우리 이거 교양 필수 꼭 들어야 돼요. 교양 선택 꼭 들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1학년 학생, 모든 신입생 학생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학번 신입생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이 세 과목은 픽스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전공 선택을 드려야겠죠. 근데 지금 시간표가 이상해요. 목요일만 막 이상하게 늘어나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표상으로 1학년 과목이 2개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기계제도 및 이렇게 봅시다. 기계제도 및 캐드 1분반을 듣는 학생은 반드시 시언어 1분반 수강 신청. 무슨 말이냐? 이거 수강 신청할 학생은 반드시 이거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분반 듣는 학생은 시언어 2분반 수강 신청. 이거 수강 신청하실 학생은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사소한 이기심으로 이기심. 자, 공강을 안 만들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만약에 이거 듣고 이거 들었다가는 이제 본인의 학우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요 1분 만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미안해요. 잘못 설명했어요. 이게 아니라 다시 해드릴게요. 1분 받는 학생은 1분만 들으세요. 이렇게 한 세트 돼지꼬리. 2분 반 듣는 학생은 2분 반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돼지꼬리. 이게 루트 1이고요. 이게 루트 2입니다. 둘 중 하나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동시에 같은 요일날 같은 시간대 두 개가 있네. 이거 뭐야 완전 누워서 떡 먹기잖아.
그럼 뭐 하나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시간표상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아예 집어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분만 듣는 학생은 1분 반, 2분만 듣는 학생은 2분 반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1분 반 듣는 학생은 1분 반 이렇게, 2분 반 듣는 학생은 2분 반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수강 신청 안 되시는 거예요. 요거 과목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려를 하는 사항은 이렇게 듣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신청하시면 분명히 못 듣는 학생이 나올 거거든요. 절대 이렇게 신청하지 말고 1분 반은 1분 반, 2분 반은 2분 반, 뭐 기계제도 및 캐드라는 과목 1분 반, 10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 2분 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1분 반, 1분 반, 2분 반, 2분 반 이거 내가 다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신청한 학생이 있지 않는 한 자리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 대한 여석은 추가로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1분 반, 이렇게 1분 반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35명이 다 차버려가지고 이거 신청을 못했, 뭐 만약에 이걸 신청했는데 다른 거 지금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신청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 분반이 인원이 다 차서 여기 남아서 들어갔는데 그럼 이거 못 열어드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취소하시고 이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7분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이에요. 자, 안전교육 이수 한 학기당 한 번씩 1년에 2번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증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돼요. 이 제출 방법은 이수 방법 및 제출 방법은 새로운 조교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수증명서 저한테 안 내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기 모든 장학금 추천 및 성적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 추천이나 선발해서 추천을 안 해드릴 거예요. 이유는 궁금하시면 전화하십시오. 우리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네. 학과 내규집은 홈페이지에서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 아니고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확인 못했다고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연락 오는 학생 종종 있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다음 장. 학과 사무실 운영 시간입니다. 저는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해요. 점심시간은 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연락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방학 중에는 대부분 높은 확률로 단축 근무를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조교선생님도 동일해요. 그리고 주말은 나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고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나도 나의 주말을 즐길 권리를 주세요. 진짜 긴급한 비상 상황이다. 그것만 그럴 경우에만 연락을 하시고 가급적 이 이외에는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긴급한 상황권에 대해서는 연락을 이제 준비 사항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갑자기 교내 문구점 몇 시까지 하냐고, 전화번호가 뭐냐고 막 주말에 저한테 카톡 와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내 문구점 전화번호는 우리 종합강의 시간표 앞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점심시간 때는 내가 나가서 밥을 먹으러 나가니까 학과 사무실도 비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자, 학과 사무실하고 연락처 주소입니다. 우리 학교 엄청 넓어요. 이게 중부원이에요. 우리 기계공학과는 이 19번 건물에 있어요. 학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전산원, 이게 전산이거든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공대 다동 A-101호로 기계공학과 사무실이고요.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고요. 학과 홈페이지 주소고요. 공지사항도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안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단톡방 내일 개설되면 저를 다 친구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업무용 핸드폰이 아니라 제 개인 핸드폰입니다. 카카오톡도 제 개인 계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2월까지 근무할 제 이메일이고요. 새로운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이메일이 생기겠죠? 그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다음. 많이 하는 질문. 교양 과목 인원이 다 찬데 듣고 싶어요. 근데 교양 과목은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전공 과목 인원을 다 찾는데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봅시다. 이거만 해도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전공 과목은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읽어만 주세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교양 과목 중에 인원이 꽉 찬 건 학과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창의미래인재 팀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더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수강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이 오픈 채팅방에서만 해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공지사항 한번 읽으세요. 거기에 양식이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하는 질문. 교수님 학과에 계시나요?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학과 사무실도 모릅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트윈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을 뵈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당 교수님을 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세요. 요거는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에요. 학과 사무실에 전화던 카카오톡을 주실 때는 본인 학번하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내가 아무데나 유출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의 학번을 확인하는 과정은 내가 본인이 맞는지 본인 인증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는 학번이랑 이름을 갖다가 학년을 갖다가 조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은 없더라도 학번이랑 이름은 꼭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꼭 말씀을 해주세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나한테 카카오톡을 주던 새로운 조교님한테 하던 할 때마다 이름이랑 학번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전화로 할까 되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다짜고짜 저 기계공학과 맞나요? 물어봐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는 대답 안 하고 혹시 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당황스럽죠.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 전화 거시면 또 당황할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학번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그냥 본인 학번이랑 성함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련 문의사항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몰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부모님께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학생이 본인 실수를 해서 저한테 혼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부모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대충 했다가 저 A 학생 학부모인데 기계공학과 재학생 학부모인데요. 오늘 수업이 몇 시까지 있나요? 아니면 뭐 수업이 뭐 얼마나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끊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려줬어요.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 얘가 보이스피싱범이야. 이메일이나 문자로 부모님한테 협박을 갖다 해요. 곤란하죠. 부모님께서 연락을 하셨다고 해도 저는 그러면 자녀분 성함이랑 학번 알려달라고 말씀드릴 거 그것도 안 되면 뭐 생년월일 말씀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좀 간혹가다 불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및 이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가 발악할 수 있는 제 1차적인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 우선적으로 본인 연락을 해주시고요. 부모님께서 연락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어느 학생의 부모인지 확인 안 되면 그냥 끊을 겁니다. 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셔야 하는 일을 수강 신청 부모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왜 수강 신청을 부모님한테 맡깁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우리 4년 동안 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스릴이 있으니까 본인이 하셔야 하는 일은 본인이 꼭 해결해 주시고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월 달까지는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3월부터는 새로운 조교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